주부님들 하루에도 몇 번씩 설거지 하시잖아요. 깨끗이 닦고 물로 헹구고 심지어 락스까지 부어도 다음날 아침만 되면 지독한 냄새가 올라와서 속상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설거지를 대충 했나? 하고 자책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배수구가 고장 난 건가? 하면서 기사님까지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사님 불러도 뚜렷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세 김정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계속 올라와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락스를 써보셔도 효과는 잠깐뿐,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방법을 딱 한 번 해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한 번 했을 뿐인데 냄새가 2주가 지나도 전혀 안 나요. 하고 전화를 주셨거든요. 저도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사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집에 다 있는 재료, 식초와 이것 단 한 방울이면 됩니다. 락스처럼 독하지 않아서 안전하고 냄새는 확실하게 사라집니다. 게다가 한 번만 해도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매일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싱크대 냄새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뿌리째 없앨 수 있는지, 제가 현장에서 30년 동안 직접 써온 노하우를 그대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냄새가 올라오는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 유기 찌꺼기. 설거지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물 조각들이 배수구로 흘러갑니다. 파풀 한 톨, 국물 몇 방울, 기름기 한 방울, 심지어 마늘이나 양파 껍질 같은 작은 조각까지도 말이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배수구 뚜껑을 열어보면 안쪽 벽면에 끈적끈적한 기름막이 두껍게 붙어 있는 걸 자주 봅니다. 기름기는 뜨거운 물에서는 흘러가지만 배수구 안에서 차갑게 식으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 굳은 기름이 접착제처럼 다른 찌꺼기들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결국 배수구 안은 눈에 안 보이는 쓰레기 창고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원인 세균. 이제 세균 차례입니다. 세균 입장에서는 이런 배수구가 천국이에요. 먹을 것 풍부하죠. 늘 물기가 있죠. 햇빛은 안 들어오죠. 온도도 적당하죠.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세균은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세균이 유기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황화수소라는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계란 썩은 냄새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메탄가스까지 나오는데 이건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와 똑같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더 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도가 10도만 올라가도 세균의 번식 속도가 두세 배는 빨라지거든요. 그러니 장마철이나 여름이면 냄새가 유독 심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 곰팡이. 마지막은 곰팡이입니다. 세균보다도 더 끈질긴 녀석이죠. 한번 생기면 뿌리를 깊게 내려서 배수구 벽면에 검은색, 초록색, 주황색 얼룩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런 곰팡이를 많이 봤는데 한 번 자리 잡으면 웬만한 세제로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곰팡이도 특유의 곰팡내를 풍기는데 세균 냄새와 섞이면 정말 참기 힘든 악취가 됩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습기가 많은 계절에는 곰팡이가 더 빠르게 자라면서 냄새가 배가 되죠. 결국 싱크대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음식물 찌꺼기, 기름 덩어리, 세균 번식, 곰팡이 성장.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 원인만 제대로 아셔도 앞으로 청소할 때 어디를 집중해야 할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줄 재료가 바로 식초와 이것인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식초 속 숨은 비밀 아세트산.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강한 산성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일반 식초에도 4%에서 8% 정도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가? 세균과 곰팡이는 알칼리성 환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pH가 7 이상 되는 곳에서는 마치 온실처럼 잘 자라거든요. 하지만 식초는 pH 2에서 3 정도의 강한 산성이에요. 즉, 세균들이 살기 좋은 터전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균과 곰팡이가 따뜻한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많고 습도도 적당하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식초를 붓는 순간 그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지고 추운 벌판에 내던져진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균과 곰팡이가 더 이상 번식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건 식초가 단순히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냄새라는 건 아주 작은 분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 코에 들어와 냄새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느껴지는데요. 식초 속 아세트산은 이 냄새 분자들의 화학적 결합을 끊어버립니다. 마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집을 하나씩 분해하듯 냄새 분자를 풀어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 코에 냄새가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초를 쓰면 냄새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좋은 점은 식초가 락스처럼 독하지 않다는 겁니다. 락스는 냄새를 잠시 가려줄 수는 있지만 독성이 강해서 피부에 닿으면 위험하고 호흡기로 들어가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손주들이나 손님이 자주 오는 집에서는 쓰기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식초는 천연 재료라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도 해롭지 않고 우리 몸에도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저는 항상 락스보다는 식초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자주 쓰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초를 얼려서 쓰는 방법이에요. 식초를 얼음틀에 부어서 냉동실에서 얼린 뒤 그 얼음을 배수구에 넣어두면 얼음이 천천히 녹으면서 오랫동안 산성을 유지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식초를 그냥 붓게 되면 금방 흘러내려가지만 얼려서 쓰면 배수구 벽면 구석구석까지 닿으면서 세균과 곰팡이를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없애줍니다. 냄새 제거뿐만 아니라 청소 효과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식초의 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한 산성으로 세균과 곰팡이 서식 환경을 파괴한다. 둘째, 냄새 분자의 화학적 결합을 끊어서 악취 자체를 없앤다. 셋째, 락스보다 훨씬 안전하고 환경에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왜 굳이 식초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초에다가 무엇을 한 방울 섞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식초는 산성이죠. 반대로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보글보글 거품이 솟아오릅니다. 그 거품이 왜 중요한가? 거품이 배수구 안쪽,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서 찌든 때와 기름기를 밀어내주는 겁니다. 마치 수많은 작은 청소부들이 들어가서 삐죽삐죽한 벽면을 긁어내고 닦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베이킹소다는 기름때 제거에 아주 탁월합니다. 기름기는 산성 성질을 띠는데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기름막이 풀어지듯 녹아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프라이팬에 눌어붙은 기름때가 잘 안 닦일 때 베이킹소다로 문지르면 싹 벗겨지잖아요. 그 원리가 배수구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게다가 베이킹소다 자체에도 냄새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베이킹소다 통 하나 넣어두면 냄새가 사라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원리 그대로 배수구 속 악취 분자들을 흡착해서 중성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식초는 세균과 곰팡이를 죽이고 베이킹소다는 기름때를 녹이고 냄새를 빨아들이는 것이죠. 이 둘이 만나면 정말 환상의 짝꿍이 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60대 아주머니께서 여름마다 냄새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락스를 붓고 뜨거운 물을 붓고 별별 방법을 다 해봤지만 잠시뿐이었죠. 제가 이번에는 식초에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만 섞어서 해보세요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번 청소만으로도 2주 넘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하면 완전히 확실해집니다. 그게 바로 과탄산소다인데요. 이건 곰팡이까지 말끔히 없애주는 강력한 비법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식초와 베이킹소다 조합의 힘까지 아셨죠? 여기에다가 과탄산소다를 살짝 더해주면 효과가 정말 완벽해집니다. 과탄산소다의 정식 이름은 과탄산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산소를 품고 있는 분말 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과 만나면 활성산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바로 찌든 때와 곰팡이를 산화시켜서 없애주는 힘입니다. 마치 산소가 쇠를 녹슬게 하듯 더러운 찌꺼기와 곰팡이를 산화시켜서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세균 냄새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만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곰팡이입니다. 검은색, 초록색 얼룩으로 자리 잡은 곰팡이는 웬만한 세제로도 잘 없어지지 않죠. 하지만 과탄산소다는 이 곰팡이를 뿌리째 분해해줍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습기가 많은 계절에 곰팡이가 심해질 때 과탄산소다의 효과는 정말 탁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과탄산소다는 차가운 물에서는 잘 녹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반응이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40에서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과 함께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싱크대 배수구 곰팡이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겉만 닦아내도 며칠이면 다시 시커멓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과탄산소다를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소다 대신 과탄산소다를 한두 스푼 넣고 식초와 함께 반응을 시켜드렸죠. 며칠 뒤 그분께서 아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었구만. 이제는 냄새도 없고 보기에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제 원리도 다 아셨으니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알려드릴게요. 베이킹소다 1스푼, 식초 반컵, 과탄산소다 1스푼 선택사항이지만 함께 쓰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집에 다 있는 것들이라 새로 살 것도 거의 없죠. 1단계 베이킹소다 뿌리기. 먼저 배수구 뚜껑을 열고 베이킹소다를 한두 스푼 넣어줍니다. 이때 그냥 턱 털어넣지 마시고 숟가락으로 살살 뿌려서 배수구 안쪽 벽면까지 닿도록 해주세요. 마치 눈이 내리듯 골고루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계 식초 붓기. 이제 식초 반컵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급하게 부으시면 거품이 확 넘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조금씩 따라주세요. 그러면 바로 치 고글고글 소리와 함께 거품이 솟구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소리가 바로 청소가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거품이 배수구 안쪽 구석구석으로 파고들면서 찌든 때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3단계 과탄산소다 추가. 여기에 과탄산소다 1스푼을 더해줍니다. 반응이 훨씬 강력해지면서 거품 양이 늘어나고 냄새 원인인 곰팡이와 세균까지 말끔하게 없애줍니다. 특히 여름철 냄새가 심하거나 배수구에 검은 곰팡이 얼룩이 보일 때는 꼭 추가해보세요. 4단계 기다리기. 이 상태로 20에서 3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덜하고 너무 오래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집안일을 하셔도 되고 잠깐 쉬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한 번쯤 거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거품이 점점 가라앉으면 그만큼 배수구 안에서 찌든 때가 녹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5단계 뜨거운 물로 헹구기.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세요. 끓는 물까지는 필요 없고 수도에서 나오는 가장 뜨거운 물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넉넉히 부어주면서 배수구 안에 남은 거품과 녹아나온 찌꺼기를 싹 씻어내립니다. 물을 붓는 순간 냄새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세요. 손이 약하신 분들은 꼭 고무장갑을 끼고 하세요. 식초,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이 세 가지만 쓰시고 절대 다른 화학세제랑 섞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사시는 73세 김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닦았지만 아침마다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락스도 붓고 세제도 바꿔 써봤지만 그때뿐 냄새가 금세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베이킹소다 뿌리고 식초 붓고 과탄산소다까지 살짝 더한 뒤 뜨거운 물로 헹구기를 딱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주 넘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고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실천해 보시면 매일 코를 찌르던 그 불쾌한 냄새가 싹 사라지고 주방이 훨씬 쾌적해질 겁니다. 내 집은 오래돼서 안 될 거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오래된 아파트, 단독주택, 신축 아파트까지 다 경험했지만 이 방법은 예외 없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고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싱크대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사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세균, 곰팡이,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그 해결책은 더 단순합니다. 집에 있는 식초, 베이킹소다, 그리고 과탄산소다. 여러분, 이 방법을 일주일에 한 번만 꾸준히 해주시면 싱크대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을 뿐 아니라
주방 전체가 훨씬 쾌적해집니다. 손주들이 와서 주방에서 놀아도 냄새 하나 없으니 마음도 편하고 가족들도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청소라는 게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배운 노하우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고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신 후기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원동력이 됩니다. 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생활 꿀팁과 청소 비법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댁의 주방이 늘 깨끗하고 상쾌하기를 바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